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여기가 잠시만요. 그 수완수투 수능 대비반입니다. 수능 대비반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고1, 고2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수상수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이제 수원수투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미적분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 둘 다 미적분이구나. 너는? 아까 미적분이었지. 그래서 이제 수상수하고 미적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그게 내신 따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고3이 되면 내신도 내신이고 그 수능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수시도 내긴 내야 되겠지만 뭐 이제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는데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을 딱 가지고 이제 나는 수시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미리부터 이제 수능 대비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제 필요가 있으시다면 요거 이제 수원수투를 다시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이제 미적분도 아마 그 내신으로 하겠지만 수원수투 이 모의고사 과정도 하셔야 할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가 고3이 되면 고2 때까지는 모의고사는 그냥 약간 이제 평소 실력대로 치는 그냥 약간 그 연습한다는 셈치고 이제 시험을 쳐보는 그런 느낌의 이제 어떤 체크하는 나의 어떤 내신에서 나오는 등급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등급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역할 정도였다면 고3이 되면 이제 그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몇 등급을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그 녀석들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겨울방학 과정에서 한번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작을 제가 그 수원하고 수투하고 같이 있는 걸 할까 아니면 수원부터 하고 뭐 이렇게 모의고사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수원부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수원을 2학년 1학기 때 했잖아. 근데 이제 기억을 아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기억 잘 안 나지? 뭐 지수로 그 기억 좀 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그 기억도 좀 되살릴 겸 그리고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치시면 보통 이제 막 앞에 거 수원 기억이 안 나서 못 풀었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수원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모의고사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요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이스토리 수원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겠어요. 진행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세 명이 어디 갔는지 확인 좀 하고. 아하. 그 나머지 세 명은
오늘부터 하는 줄 몰랐다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3명이 하겠네요.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시험이나 한번 쳐볼까요? 네? 그 이제 예? 여러분 그 첫날인데 그쵸? 첫날에 그 진도만 3시간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제 첫날일 때 이럴 때 이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테스트 한번 딱 해봐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이 정도를 이제 알아야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건 알고 있지 하면서 이제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더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도 풀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쉬운 것들도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시험 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 않을 테니 시험이나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이에 보면 마침 그 수원이 있어요. 거기 뒤쪽에 보시면 수학 1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거기 뒤쪽에 보시면 수학 1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좋아. 일단 여러분이 큰 거 한번 볼까요? 거기서 보자. 기억이 안 나시는 거가 좀 많으셨죠? 예. 거기 뭐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볼까?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볼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저 6번. 6번이요? 네.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한번 해봅시다. 모든 항의 양수인 수열 A에는 A1이 10이고 A의 n 더하기 1을 n승이 10에 A의 AN은 n 플러스 1승이다. 그리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를 만족시킨다. 다음은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이다입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주어진 식의 양변의 성역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성역로그 한번 취해 봅시다. 우리 성역로그 취하면 여기 지수가 앞으로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로그성들 중에. 그래서 n 로그 a의 n 플러스 1은 성역로그 취하면 1 더하기 n 더하기 1의 로그 an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되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거기 있는 내용. 거기 보시면 n의 an 더하기 1이 n의 an 더하기 1이 이 녀석이 그래서 n 플러스 1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양변을 n의 n 더하기 1로 나누면입니다. 이걸 n의 n 더하기 1로 나누는 이유는 n의 n 더하기 1로 나눠야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끼리 n은 n끼리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한번 해볼게. 얘를 n의 n 더하기 1로 나누면 이 식이 이 식은 하고 뒤에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끼리 n은 n끼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단 말이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가죠. 여기가 가예요. 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bn은 n분의 2n이라고 하면입니다. bn이 n분의 2n이라고 하면 이 녀석을 우리가 bn이라고 하면 얘는 그러면 b의 n 더하기 1이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n에다가 플러스 n의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지? 요렇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거기 두 번째 가 있는 거 있죠.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여기 가가 여기 n 더하기 1분의 1. 그래서 bn의 일반항을 구하면입니다. bn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 거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혹시 여러분 개차 수열 아시는 분? 없다면 혹시 점화식 푸는 거 좀 아시는 분? 없군. 해보자. 요거에다가 이거 n 더하기를 그 부분분수 분리하시죠. 요건 알지? 부분분수 분리를 하시면 얘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건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발을 이렇게만 바꿨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1부터 집어넣을 건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b2는 되지? 2 집어넣으면 b3는 되지? 3까지만 넣자. 하고 땡땡땡 한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bn은 하는 게 목적이라서 n-1을 집어넣을 거야. n-1 집어넣으면 여기가 bn이 되지. 그럼 여기 n-1 집어넣으니까 b의 n-1 이렇게 되고 여기가 식이 n-1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여기서부터 가네. 여기서부터 더하면 자 좌변에 있는 식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같으면 날려도 되잖아. 그래서 여기 B2랑 여기 B2, 여기 B3 날라가면 B4랑 뭐 이렇게 날라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날라가겠지. 그리고 위아래에 이렇게 합을 할 건데 보시면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날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날라가죠.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 얘까지 날라가겠지. 남는 거 정리해서 적어보시면 왼쪽에 B에는 여기 보시면 B1만 넣었죠. 플러스 여기 1 여기 빼기 n분의 1이 나와. 됐니? 그런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B1을 구해놨단 말이야. 거기 보시면 적혀있어요. B1은 1이고 거기 적혀있죠. B1이 1이니까 여기가 결국 이렇게 됩니다. 됐니? 거기에서 그래서 그 BN 구하는 과정이 꽤 많이 생략돼 있어요. BN 구하는 과정은 이거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쫙 더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BN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어서 한 줄 근데 바로 밑에 다 생략되고 그냥 BN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과정을 거쳐서 BN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BN이 2-n분의 1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BN을 원래대로 돌립시다. BN이 아까 뭐였냐면 얘였거든. 요게 BN이었거든. 그래서 BN은 n분의 로그 AN 얘가 BN이었는데 이거가 2-n분의 1이란 말이야. n을 여기다 곱하시면 로그 AN이 n 곱하면 2n-1 되는 거 아시겠죠? 다 끝났다. 그러므로 AN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AN을 원래대로 지수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던 게 원래 10이잖아. 10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니까 10에 2n-1 이렇게 되는 걸 아실까요? 네. 아, 나까지만 구하면 끝나긴 하는구나. 딴 거 뭐 다 구하라 이런 건 없구나.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혹시 모를까봐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수 그 로그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외우실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A가 지금 B 밑에 있지. 그러다가 C 밑으로 간단 말이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있는 애가 계속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애가 계속 밑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가 항상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이제 주위만 갈아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일 때는 B 밑에 있다가 지수로 바뀌면 C 밑으로 가는 거죠. 이런 느낌. 그러면 이제 막 이게 A, B, C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좀 덜 헷갈리겠죠? 이게 이제 로그 기본 정리. 그래서 6번입니다. 자, 뭐 또 해볼 게 있을까요?
뭐 대충 설명을 해주자면 거기 대충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얘들아. 1번은 단순 계산이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번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잖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번 최대값 구하는 거 뭐였냐면 최대값이 이거였고 최소값은 이게 최소값이야.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야. 알겠죠? 요거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M자리 M 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사인을 S라고 쓰고 코사인을 C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잖아. 제곱을 하면 이거잖아. 근데 얘하고 얘를 더하면 1인 거 아시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4분의 1인가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아는 거냐면 곱과 차를 알아. 곱과 차를 알아.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시면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인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이지. 그러면 이거 통분하면 사인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곱을 알고 요거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차랑 곱을 알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변형하시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3번. 4번 한번 볼게요. 정의되기 위한이라고 했는데 미조건 지수 조건만 체크하면 돼요. 4번에 밑조건 뭐예요? 정확히 안 나죠, 기억이. 1이 아니고 0보다 크다. 밑조건.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 건 확실하고 밑에 거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요 1이 아니다가 추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양수인데 얘는 1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요거는 그거 2차랑 섞였죠.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2차가 어때야 돼? 떠 있어야지. 2차가 떠 있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2차가 떠 있겠네? 그러면 d는 0보다 작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이제 d 쓰시고 요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게 4번 푸는 방법. 5번 한번 가보면 이게 이제 모든 풀이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든 풀이는 하지 않고요. 이제 푸는 방법만 다다다다 알려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야. y는 빼기 2x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2x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y이고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y는 빼기 2x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거잖아. 플러스 n, y축으로 n만큼. 우리는 a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음영인 걸 해볼 거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은 어떻게 해요? y 0 넣잖아. 그래서 y 0 넣을 거야. 그러면은 2x가 n 되니까 x는 그러면 뭐야? 로그 2m이죠. 됐어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나왔단 말이야. 요점의 좌표가 로그 2m이야. 됐니?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의 절반이라면 이 길이의 절반이라면 그 말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는 소리고 요 녀석은 그러면 이 녀석의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2분의 1의 로그 2의 m이야. 그지? 따라오시죠?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거 구하는 거야. 얘네 둘이 만나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혹시 요식에서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거 혹시 못 따라오 어디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있어요? 따라오시죠? 여기까지는? 이거 넘겨서 이거 이렇게 했고 2 나눴고 로그로 바꿨어요. 밑에 있는 게 계속 밑에 있죠? 이렇게 돼서 얘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B의 X좌표야.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B의 X좌표가 이건데 이거랑 뭐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2분의 1에 로그 2의 m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푸시면 n값 나와요. 오케이. 그렇게 푸는 문제가 5번입니다. 5번이 그렇게 푸는 문제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림 파악하시면 좀 쉬운데 약간 우리 그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무슨 퀴즈 이런 거 좀 많이 푸셨어요? 그런 거 안 풀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퀴즈 책 같은 게 집에 있어서 그런 거 많이 풀었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처음은 뭐냐면 한 칸 올라갔다가 한 칸 내려와.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은 게 밑에 하나 더 있어. 한 칸 내려왔다가 한 칸 내려오는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칸 갔다가 두 칸 내려와. 두 칸 갔다가 두 칸, 두 칸 갔다가 두 칸 이거야. 그러면은 이게 봐라. 한 칸 한 칸이면 두 칸 얘가 두 칸이잖아. 두 칸이면 네 칸 네 칸이잖아. 그 다음에 세 칸 세 칸이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또 6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55번 이동한 점의 Q좌표는 이잖아.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어요. 55번이면 아마도 7, 8번 하면 될 것 같은데 7788? 이거 그래서 요거를 한 단위로 봤을 때 1번을 한번 구해보자. 수열이죠. 아닌가? 귀납적 정의니까 수열 맞네요, 그죠? 1번을 한번 구해봅시다. 요거 하나가 4지, 그죠? 이렇게 하면은 8이죠? 12잖아. 그러니까 한 단위가 지금 4, 8, 11로 가니까 이 녀석이 1번하면 4n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시그마 K라고 할까? K는 1부터 n까지 4K를 했을 때 얘가 4배에서 2분의 n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n의 n 더하기 1일 건데 얘가 55번 이동원이지. 55번 이동원. 그래서 55보다 작다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몇 정도 될까? 2로 나누면 얘가 27.5 정도 되죠? n의 n 플러스 1이라는 건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야. 27 근처에 있는 두 수의 곱 뭐 있죠? 7, 8, 6, 7 아니지 5, 6 5, 6 4, 5 4하고 5구나. 그치? 이게 4하고 5일 때가 딱 20이고 5, 6이면은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이 4일 때야. n이 4일 때라는 건 뭐냐면 n이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시면 몇이냐면 4, 5, 20에다가 2 곱하면 4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0번 이동하는 거. 그러고 나면 55번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n이 4일 때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8이 있을 거고 6까지 하면 딱 40번 이동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몇이겠어요? 10, 10이겠죠? 55번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50번 이동이고요. 그럼 얘가 여기서 5번만 더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 이동했을 거니까 y좌표는 하나, 둘, 셋, 넷, 5이니까 마이너스 5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가와 나식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놔서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림이 좀 더 예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림 보고 파악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 보고 파악하는 게 훨씬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이걸 수식으로 막 하면 저기 막 x n 더하기에다가 막 넣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숫자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저걸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가 마이너스 5다. 저렇게 할 수 있고요. 8번은 단순 계산이니까 할 수 있죠. 8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아닌가? 할 수 있겠지. 일반항만 이야기해 줄게. 8번은 등비수열 일반항이니까 AR n-1승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A7이 10이다 하면은 이제 AR에 6승이 10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약분하고 뭐 하면은 A하고 R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8번이고요. 9번은 최대값을 각각 AB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보시면 2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빼기 1에서 3까지 하면은 당연히 3 넣었을 때가 최대지. 2분의 1의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빼기 1에서 3까지를 하면 빼기를 넣었을 때가 최대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3 넣고 여기 빼기를 넣어서 최대값 구하시면 됩니다. A하고 B. 10번 같은 경우는 수열 AN이 7이고 두 칸 단위로 해서 저렇게 생겼고 AN 플러스 6이 AN이다 라는 게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녀석이 이거일 때 이 녀석이 없을 거야. 한번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네 일단 9번인가? 10번인가? 예, A1 빼기 7 AN 빼기 7 그리고 거기 보시면 N이 1, 2, 3, 4에 0이죠. 뒤에 땡땡땡이 없죠. 4개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1 집어넣어 보시면 A1 빼기 7이고 이거 4인데 4고 거기 초항이 7이니까 7에서 4 빼면 여기가 3이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어 보시면 4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A2를 알 수 있냐면 몰라. 그치? 그 다음에 3 집어넣어 보시면 3 넣으면은 A3 빼기 3인데 A3은 알아. 3이니까 3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A6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6이 4 넣은 거죠. 4 집어넣으시면은 A4 마이너스 4 A4는 아니하면 몰라. 여기 A4가 A2 빼기 4잖아. 그러면 A2 빼기 4에서 빼기 4니까 A2 빼기 8이겠다. 됐니? 자, 그래서 요 정도 구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1, A2, A3, A4, A5, A6 이렇게 했으면 얘가 7, 얘가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알고 그 다음에 A2 모르잖아. 그래서 A2를 그냥 X라고 하면 얘는 X 빼기 4 얘는 X 빼기 4 됐니?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A, N 더하기 6이 AN이랑 같다가 있어. 이 말은 무슨 소리? A1이랑 A7이 같고 A2랑 A8이 같고 그러니까 6단위로 주기함수 같은 모양인 거지. 주기함수 아시죠? 얘가 A7부터는 이게 반복이야. 그쵸? A7부터는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라는 게 1부터 50까지 더해서 258이래. 이게 258이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6개가 반복이야. 50까지 더하시면
6개가 몇 번? 68에 48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8번 반복이야. 그러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6가 8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남았겠지. 그래서 7 플러스 X가 뒤에 더 있어.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이거 다 더하면 되니까 얘를 다 더하면 몇이냐? 19. 그 다음에 3X 9니까 1 빼기 3, 3X 빼기 3이네. 이렇게 되네요. 다 했다. 8 곱하시면 8, 3에 24X 빼기 24 플러스 7 플러스 X인데 얘가 몇이다? 250. 그냥 그럼 X가 나오겠죠. X 나오면 끝났죠? A2 구하라 하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 이게 10번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못 푼 이유는 코사인 법칙이 기억이 안 나서이지 않을까.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좋아요. 코사인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법칙 이거 적어줄게.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걸로 하나 해볼까? 그러면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이걸로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코사인 법칙 몰라서 못 푼 거 다 못 푸신 분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알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동안 저는 그림이나 좀 그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 여기 한 번에 다 했어. C에서 출발하여 하고 있다. 당연히 되는 소리가 아니야.
자, 다들 하셨나요, 여러분? 아니면 시간 조금 더 줄까? 했어? 뭐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자, 실패를 하셨다고 하니 한번 봐봅시다.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면, 봐봐. A에서 배가 출발을 해. 얘는 그 1분당 100m씩 간대. 그래서 T분이면 100T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100T라고 잡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는 C에서 출발을 해. 그리고 얘는 1분당 200m씩 간대. 그래서 T분이면 200T지. 그래서 얘를 200T라고 잡았어. 어떤 순간이라고 했냐면 PQ랑 이 BC가 평행할 때라고 했어요. 평행이 되는 순간에 라고 했는데, 평행이 된다는 것은 이 APQ 삼각형과 ABC 삼각형은 닮아야 되지. 그럼 닮았으면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같지. 그러면 이게 800대 1000이니까 비율이 4대 5예요. 그쵸? 4대 5. 800대 1000이니까 4대 5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어디랑 어디도 4대 5여야 되냐면 여기랑 여기도 4대 5여야 돼. 됐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 잡았을 때는 여기 길이는 100t니까 100t 대 요 길이는 얼마냐면 1000에서 요 200t를 뺀 거지. 그래서 1000 마이너스 200t로 잡았어요. 됐어요? 요거 대 요거가 4대 5여야 된다. 이거 대 이거가 4대 5여야 된다. 해놓고 뭐 했냐면, 계산이 여기서 바로 하면 계산이 더럽잖아. 어떻게 했냐면, 대비 어차피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100만큼을 약분시켰어.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꺾기리의 곱이 바깥 꺾기리의 곱과 같다. 요거 계산을 하시면 안에 꺾기리의 곱은 5t, 밖에 거 이렇게 곱하시면 40-8t죠. 그래서 이제 넘기면 13t가 40이니까 t가 13분의 40이 나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AP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AP 길이는 (13분의 40) 곱하기 100이야. 식이 더럽지만 그런가 보다 합시다. AQ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AQ 길이는 얼마냐면, 이게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4대 5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13분의 40 곱하기 100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돼. 4분의 5를 곱하면 13분의 40이 아니라 50으로 바뀌면 되겠지. 그럼 4대 5잖아. 맞죠? 하여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걸로? 얘네들로?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납니다. 코사인 법칙 쓰면 끝나요.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에 해가지고 2분의 1 해서 그리고 13분의 40 네 하고, 뭐 이제 이게 잠깐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이제 굉장히 더러운데, 잠깐만. 그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또 이제 계산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이걸 먼저 구하는 거지. 이게 800, 100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은 2에 800, 1000 800의 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생각보다 그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동그라미 두 개들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B 값이 좀 간단하게 나와요. B가 몇이 나오냐면 몇이지? 200루트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냐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하면 되지. 그렇지.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800인 거지.
그래서 최종 계산은 이렇습니다. 13분의 40 곱하기 1000의 800은 x 대 260. 이거 계산하시면 x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비례식 하는 게 훨씬 쉽죠? 왜냐면 얘들은 약분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지우고 얘네들이 곱해서 얘네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적당히 8로 나눠서 하시면 구할 수 있다. 되겠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얘가 보시면 별 2개짜리 문제입니다. 자의에 보면 이래요. 색깔이 하나도 안 칠해져 있는 애가 있고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는 애가 있고요. 색깔이 2개 칠해져 있는 애가 있고 3개 칠해져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난이도가 2점에서 4점까지거든요. 근데 4점 중에서 어려운 거는 여기에 앞에 없어요. 앞에 없고 뒤에 따로 있어. 뒤에 뭐 1등급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점에서 4점에 조금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 빼고 뭐 적당한 4점 문제 뭐 요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딱 4점 중에서 뭐 적당한 문제겠지. 아니면 이제 2개짜리는 4점 중에 쉬운 문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볼 것은 자의에서 우리가 풀어볼 것은 여기까지 해볼까 아니면 이것도 해볼까 싶긴 한데 저거 3개짜리를 해볼까 말까를 좀 고민인데 3개짜리를 해볼까 말까가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3개짜리는 어차피 저기 제일 뒤로 나오네. 2개짜리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 2개 있는 것까지만 할 거예요. 오케이. 별 2개 있는 것까지만 해서 쭉쭉쭉쭉 한번 나가볼 건데 이거의 시작은 우리의 목표는 한 번에 한 단원 나가기. 한 번에 한 단원 나가기. 우리의 목표는 어때요? 한 번에 한 단원 나가는 거 어때요? 지연아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좋다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봐봐라, 얘들아. 일주일에 한 번이야. 그치? 주당 한 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봐라. 이거 하나 다 나가는데 얼마 걸리냐면 이게 한 단원이 이게 9단원일걸? 내가 아까 봤거든. 아까 봤는데 9단원인가 그래요. 거기 목차 오른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 단원이 9개예요. 그래서 9단원인데 9단원을 주당 한 단원 정도는 나가야 그러면 9주가 걸리잖아. 9주면은 어느 정도죠? 2달하고 조금 더지. 그럼 딱 겨울방학 기간 동안이에요. 그치? 겨울방학 기간 동안 딱 수험 끝내는 정도 하려면 한 번에 한 단원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이게 문제가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단원도 좀 많아 보이긴 해. 여기 한 단원이 얼마만큼이냐면 한 121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21번까지인데 그래서 121문제 하면 너무 많아 보이긴 한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원래 보통 이제 수업을 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잖아. 그러면은 한 번 해서 50문제인 거거든. 50문제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안 그래? 그치? 한 번에 50문제씩 하면 그냥 적당한 양이잖아. 그쵸? 그래서 한 단원씩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단원씩 안 나가면 너무 늦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단원 정도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한 번에 한 단씩 해서 꾸준히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는 밀어놓으시면 한 번에 왕창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좀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오케이. 그래서 날짜를 좀 정해서 뭐 이거 자이 푸는 날 해가지고 좀 나눠서 푸시면 어떨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나눠서 좀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풀이는 다 했으니까 지수로 한번 가볼까요? 뒤에 있는 지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연이 힘들겠네? 그쵸? 네? 당구춤을 하고 와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오 생각보다 잘 버티는걸? 갔다 왔어요. 집에 갔다 왔어요? 네, 집에 얼마 안 걸리는구나. 바로 옆에. 아하 다행이다. 이게 이제 6시간 하려면 힘드니까 6시간 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잘 그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도 한번 나가볼 텐데 지수 한번 해볼게요. 지수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건 거듭제곱. 거듭제곱 근부터 합시다. 거듭제곱 근부터 할 건데 지수 법칙의 일반적인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이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 거듭제곱 근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 우리가 2라는 걸 제곱을 하면 4가 되잖아. 4를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그래서 제곱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은 어떤 걸 생각을 하는 거야? 뭐를 제곱하면 4가 될까? 4를 보고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수의 제곱이지?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4를 보고 2를 찾는 것이 바로 제곱근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4의 제곱근은 뭐니? 라고 하면 2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긴 하죠. 양수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생각하는 거잖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있다면 이 수는 과연 뭘까? 하는 거지. 제곱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x의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가 x가 뭘까? 이건 거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무리수가 처음 나왔어요. 무리수가 처음 등장한 게 이거죠. 제곱해서 2 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제곱근입니다. 근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거죠. 제곱해서 2 되는 거에서 이렇게 찾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세제곱해서 2 되는 수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제곱해서 2 되는 수를 우리가 x는 세제곱근 루트 2라고 해요. 세제곱근 2. 요게 이제 1kg는 세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세제곱근 2인데 세제곱근 2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세제곱근 2가 얘는 세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야. 왜? 세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를 이거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는 루트 2였죠. 루트 2는 어땠어요?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수지. 그러니까 루트는 제곱이랑 만나면 이거랑 이게 날아가는 느낌이고 세제곱은 세제곱이랑 날라면 이게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걸 찾아보시면 x가 n제곱근 루트 a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x 값과 a 값에 따라 요 n 값과 a 값에 따라 이 구할 수 있는 실근의 개수가 다르겠구나 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얘를 살펴봐야 돼. x의 n승에서 a 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첫 번째로는 n이 홀수일 때 한번 해봐. 짝수일 때부터. 짝수일 때 한번 해봐. 생각을 해봅시다. x의 짝수승에서 a가 되는 수는 셋 중에 하나야.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와? n제곱근 이렇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로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짝수승에서 a가 되는 x값 뭐죠? 없지. 실수는 짝수승에서 a가 될 수 없어. 왜냐면 플러스는 짝수승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짝수승하면 플러스잖아. 맞지? 0도 짝수승하면 플러스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승을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어. 그지? 그래서 실수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얘가 0일 때는 하나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래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봐봐라. 이거를 푼다는 것은 얘를 푸는 것과 같아요.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 구하는 식이랑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y는 x의 n승이 있고 y는 a가 있으면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풀죠? 얘네들이 같다 해서 풀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같다 해서 푸는 이 식은 얘네들의 교점 구하는 거랑 같지. 그러면 y는 x의 n승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의 n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n이 짝수승이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x제곱이든 4제곱이든 상관이 없어요. 짝수승이면 전부 다 x제곱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제 생각. 그럼 얘가 x의 n승은 여기 그렸어. a를 그릴 건데 a가 만약에 양수면 어떻게 생겼어? y는 a가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두실근 가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n제곱근 루트 a고 여기가 n제곱근 마이너스 n제곱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y는 a가 0 되면은 x는 0일 때 하나 가지고 a가 0보다 작으면 이 하얀색이랑 노란색은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a 없구나. 됐니? 이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됐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x가 n이 짝수일 때 했다.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해보시면 x의 n제곱해서 a가 되는 x값은 실수 a값이 n제곱근 a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음수여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홀수차는 음수해서 가능하잖아. 이게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해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면 x는 몇이죠? 3이지. 그죠? 얘가 음수가 되어도 x값이 구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근 하나 가져요. 다들 이 개념적인 걸 하니까 굉장히 졸려하는구만. 그래도 여러분 이 개념을 그래도 좀 잘 들으셔야 여러분 기억을 그래도 좀 되살리고 그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 기억이 안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억을 지금 개념을 빨리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한 개 있을 거다. 이것 똑같이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홀수차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x3승 그래프 알죠? x5승이나 x7승이나 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요.
y는 a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양수면 하나, 0이어도 하나, 0보다 작아도 하나, 한 개씩까지죠. 그러니까 얘는 a 값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 가집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의 부호는 이거 우리 개수 구하는 것은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x의 n승 a 했을 때 나오는 근은 이거의 근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x의 n승에서 a 하면 근 몇 개 나오게? n개 나와요. 우리가 x제곱은 a다 라고 하면 두 개 나오고요. x 세제곱은 a다 라고 하면 3개 나오고요. 제곱은 a다 하면 4개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쌤 이거는 뭐 1개, 2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하면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허근이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봐봐라. 27의 세제곱분은 3이다 라고 하시면 맞아요? 틀린 이유? 봐라. 예를 들어 여기서 4의 제곱근은 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2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야지. 제곱근을 전부 다 대답해줘야 돼. 그치? 그러면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뭘 푸는 거냐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 되는 수 x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3차잖아. 3차면 무조건 3개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근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은 뭐야? 허근이지. 그러면 허근도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근의 공식 써가지고 9 빼기 4이시니까 36 빼기 27 그러면 27 아니겠네.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세제곱근은 하면 3개 다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낚이죠. 이런 거 하면 3이잖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낚인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래서 제곱근 구하라, 세제곱근 구하라 하면 모두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n제곱이다 라고 하면 그는 총 n개 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허근이다. 여기서 구하는 건 전부 다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다. 오케이. 정리를 해주자면 짝수 차이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없고요. 홀수 차이면 a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 하나가 진다. 나머지는 다 허근이다. 됐니?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제 요 내용이고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는지 체크만 하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쉴 때가 되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잘 해오세요? 뭐라고? 그렇게 대놓고 잘 안 해온다고? 왜요? 왜 안 해와요? 너 왔어가지고. 바빠가지고요? 네. 아하, 바빠서. 혹시 그 너는 내신도 생각하고 정시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럼 바쁠 수 있지. 하지만 숙제는 해오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 있어봐. 숙제를 안 해오시면 제가 따로 부르겠습니다. 숙제를 안 해오시면 따로 부르겠어요. 일요일이니까 주중에 한 번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주중에 언제 부를지는 제가 시간을 한번 고려하여
여러분을 언제 부를지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뭐 다 부른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숙제를 해오신 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안 해오신 분은 와서 하고 가거나 뭐 다 했다면 검사를 맡고 가거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제가 뭐 여러분을 이제 부르는 것이 여러분을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을 잘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숙제의 특징이 뭐냐면 쌓이면 하기 싫어요. 그쵸? 막 그 한 50문제 쌓였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또 오늘도 진도를 나가면 100문제가 또 새로 생겨나잖아. 그러면 15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근데 앞에 100문제를 안 푼 사람이 150문제를 잘 풀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미리 불러서 좀 빨리 풀 수 있게 해서 풀고, 알겠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꼭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숙제에 있는 부분 문제를 푸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우리가 등급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시키는 것만 해서 곧잘 따라온다 하면은 등급 예상 등급이 한 3 나오지 않을까? 원래 3 정도가 시키는 거 그대로 딱 해오는 사람이 딱 기본하는 사람이 3 나와요. 기본하면 3 나오거든요. 딱 기본하면 3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뭐 2나 1이나 뭐 더 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네. 뭐 아니면 뭐 4 정도 나오시는 분들도 3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본 결과 근데 여러분 다 이과죠? 아닌가? 너 미적분 한다며? 어이? 문과인데 왜 미적분을 해?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문과인데 왜 미적분을 해? 그 경영학과는 미적분도 하는 게 차라리 좋다고 해가지고. 셋 다 하래? 오, 그렇구만. 그렇게도 하는구나. 가끔 그 이과에서 3개 다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과에서 확통도 가끔 한단 말이야. 그 과마다 세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대 쪽에서는 특히 확통하면은 좀 가산점을 주는 분위기야. 그래서 이과 애들도 확통도 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확통, 기하, 미적분 이렇게도 하는데 문과에서 또 저렇게 미적분까지 다 하는 것도 처음 보네. 그렇게도 하는구나.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경영학과 정도에서 하는 경영이나 경제학과 이런 쪽에서 하는 내용에서는 수투 정도만 해도 될 텐데 뭐 수투 정도만 해도 미분적분 다 배우니까 될 것 같은데 미적분으로 가산점을 주는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숙제를 꼭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본 결과 문과에서는 수학 3등급 맞으면 수학이 다른 과목에 발은 안 잡아요. 문과에서는 그렇거든요. 3등급을 맞으면 다른 과목에 발 잡지 않습니다. 수학 3을 맞아도 다른 과목들이 1, 2가 나오시면 연고대도 충분히 가요. 그런 애들을 많이 봤어. 수학 3이 나와도 다른 과목이 뭐 1, 2 이렇게 해서 잘 나오시면 연고대도 가요. 잘 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과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수일 수 있어. 수학 3이면 연고대 가기는 쉽지 않지. 왜냐면 이과는 수학에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연고대 정도를 노린다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발은 안 잡죠. 이 정도는 나와야 딴 과목에 발을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뭐 스카이나 이런 걸 노리신다면 그렇고요. 뭐 2나 3, 2나 3,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잘 그거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딱히 없으세요? 그렇군요. 왜? 아, 여러분이 이제 고3 올라가죠? 그렇군. 원래 그게 그렇거든요. 1학년 때가 눈이 제일 높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내신 점수가 쌓이잖아. 그러다 보면 눈이 약간 이제 점점점 해서 약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돼.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2학년 끝나서 이제 3학년 올라갈 때니까 그럴 때가 되긴 했군요. 저도 옛날에는 그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처음 딱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별로 한국에 있는 대학은 별로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대학은 내 눈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1학년, 2학년쯤 되니까 외국 대학을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때는 막 이렇게 그 학원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을 때야. 그래서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걸 내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영어도 막 그걸 해야 되잖아. 영어로 에세이도 쓰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야. 그 영어는 그런 것도 따로 막 공부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파서 에이 뭐 그냥 한국에 있는 대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게 바뀌었죠. 한 2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공부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고3들은 제일 행복할 때겠다. 그죠? 대부분 재수가 많지 않을까요? 왜요? 이거는 재수생들 때문에 또 현역들이 다 재수생 돼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거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까요? 잘 봐라. 재수를 하잖아. 그러면 30%는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30이었나? 이게 30 아니면 40인데 얘들은 유지합니다. 나머지는 떨어져요. 1년을 더 하는데 왜 떨어지지 싶지? 왜 떨어지냐면 재수생의 환경은 고3의 환경보다 좀 더 자유로워.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재수생은 다 고3이잖아. 친구들이 아는 사람은 다 고3이어서 다 같이 공부한단 말이야. 내가 앉아서 공부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어떤 특별하게 힘든 일은 아니야. 다들 하니까. 근데 재수생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 친구들은 대학교 가고 뭐 누구는 대학교 가서 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재수학원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힘들지. 그래서 이 30% 올라가는 애들은 대체로는 어디냐면 중상위권 이상입니다. 중상위권 이상인 애들은 공부하는 그래도 습관이 좀 들어져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나름의 이제 목표가 거의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그걸로 해서 내가 한양대에 갔는데 나는 스카이 가려고 한 번 더 해야겠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인서울 끄트머리인데 인서울 끄트머리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이라도 가야겠다 라거나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나름의 목표들이 딱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달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상위권 애들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뭐 획기적으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1년 한 것만큼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좀 더 올라가겠죠. 그게 되게 획기적이진 않아. 그래서 근데 아무튼 간에 중상위권 이상들은 좀 올라가는 경우 이거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재수학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딱 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 30% 유지하는 애들은 그냥 하던 대로 이제 거의 고3 때 하던 대로 재수학원에서도 그 느낌 그대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더 잘 나올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1년을 더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 그러면은 그 생활을 계속 이제 너희처럼 똑같이 유지를 할 수 있냐 하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재수생들은 슬럼프도 많고 중간에 막 하다가 한 한 6월 막 7월 이럴 때 돼서 이제 막 슬럼프 빠져가지고 막 공부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다시 막 이제 한 9월쯤 돼서 정신 차려서 공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유지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은 이 중하위권 이하가 내려가. 얘들은 뭐 하냐면 한 3, 4월까지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애들끼리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지들끼리 막 놀고 막 이래요.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당구 치거나 PC방 가거나 이런 거 많이 놀아요.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연애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그렇게 되게 무서운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이제 이쪽에 이제 좀 걱정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한 중사위권 정도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었으면은 수능하면은 그 상위권 재수생들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요? 아, 수능을 치면 네. 그건 맞습니다. 왜냐면 상위권이 이 재수생들이 원래 그냥 모의고사를 치면 재수생들이 이제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평가원 같은 데서 6월, 9월 이런 거 이제 쳐보시면 전체가 나오잖아요. 전체가 나오면 재수생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재학생들이 원래 등급이 원래 나오던 것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이런 애들이 원래 중상위권 하는 애들이 이제 그거 하던 대로 1년 더를 더 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좀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조금 무서운 거긴 한데,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까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재수생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 계속 있었어. 계속 있던 애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매년 이 집계에 항상 포함돼 있던 애들이야. 올해가 뭐 유난히 많고 이런 거 아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 점점 많아지고 있다. 뭐가 멀어져요? 네? 뭐가 멀어져요? 아니 점점 재수생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아,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때도 우리 칠 때도 재수생이 역대 최고라고 했어. 항상 그렇다니까. 재수생이 항상 막 역대 최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때는 재수생이 엄청 많아진다기보다는 그걸 거예요. 재학생 수가 좀 줄고 있어서 재학생 수가 주니까 재수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긴 있을 텐데 뭐 근데 그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뭐 더 힘들다 이런 건 별로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재수하는 애들도 이제 다 겪었던 그거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 여러분 재수하면 되잖아요. 1년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제 물론 1년 더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고3때에서 딱 해서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길 바래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숙제를 안 해온단 말이야. 아니 무슨 재수생 걱정을 하면서 숙제를 안 해가? 숙제는 해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자애들은 모를 줄 알았어. 삼국지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게 이제 운에 맡긴다는 거지. 대신 내가 할 거는 다 하고 내가 할 건 다 해놓고 최선을 다 해놓고 나머지는 뭐 운에 맡기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부터 챙겨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또 너무 그렇게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러면 뒤쪽에 이제 내용 한번 해봅시다. 요거 내용 몇 개만 마무리하고요. 바로 갑시다. 이거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기 12페이지에 2번만 좀 보고요.
거기 보시면 이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껍데기를 안과 밖을 바꿀 수 있고 껍데기 흑채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아세요?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시죠? 요게 이제 그 지수 수원에 와서 이제 처음 나오는 내용이었고, 영승하면 1 되는 거 아시죠? 음수승하면 분의 1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분수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은 다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알 테니까 여기까지 하면 얼추 내용은 다 했다.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쉬운 그냥 단순 계산은 뛰어넘을 거고요. 몇몇 예제에서 볼만한 문제 뽑아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11번 한번 봅시다. 이거요. 2부터 n이 이거요. 그래서 이거의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값의 합은 입니다. 인 건데 요거 한 1분 줄 테니까 한 1분 만에 한번 풀어볼까요?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그거 있죠. 짝수, 홀수, 음수, 양수 그거예요. 그 문제, 그거를 문제로 한 겁니다. 한번 잘 해보세요. 홀수, 짝수, 그리고 음수, 양수 이거 보고 따지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한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요거 위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봐봐. A에 n제곱근이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건 뭘 구하는 거죠? 어떤 수를 n제곱하면 A가 될까를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x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이야. 맞지? 어떨 때 음의 실수가 존재했나요? n이 홀수이면서 어때야 돼? a가 0보다 작으면 음의 실근을 가지지. 그렇죠? a가 0보다 크면 양의 실근 가지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n이 짝수이면서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짝수이면서 0보다 커도 음의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할 거야. 여기서의 이 a는 누구냐면 이 a가 누구냐면 얘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부터 한번 해보시면 n이 홀수이면서 이 a가 0보다 작은 거라는 것은 2a 빼기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이 0보다 작을 때인 것이. 그러면 이게 n제곱 빼기 9n 플러스 18이 0보다 작을 때니까 3하고 6이죠? 3에서 6까지인데 홀수잖아. 그러니까 뭐야? 5밖에 없죠. 5밖에 없네. 두 번째, n이 짝수이면서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때가 3에서 6까지니까 클 때는 반대겠지. 그러니까 언제인 거냐면 n이 3보다 작거나 n이 6보다 클 때일 거야, 그지? 반대, 요거의 반대. 그러면 3보다 얘가 원래 범위는 요거거든? 2에서부터 11. 그러면 얘랑 2에서부터 11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하고 6보다 크다였으니까 얘가 6보다 크고 11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요 범위 내에서 우리 짝수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2 하나 있고요. 여기서 뭐 있죠? 8하고 10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모든 값의 합은이라서 저거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 어라? 잠깐만. 이거보다 작다. 이거 미안. 이거 거꾸로 해. 이거 마이너스 곱하면 이거 바뀌어야죠. 그쵸?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거꾸로 해면 얘가 이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네. 얘가 이거에서 이거 중에서 홀수 찾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여기서 홀수 없고 여기서 뭐가 있냐면 7하고 9하고 11이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거꾸로니까 거꾸로가 여기서 이제 3에서 6까지. 이 중에서 짝수 찾으시면 다 하나 있겠죠. 그래서 4, 7, 9, 1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A의 11번 문제였고요.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거듭 제곱근의 계산은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뒤쪽에 넘어가서 거듭 제곱근의 활용이 있는데 활용 파트의 A의 17번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17번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나오셨나요, 여러분? 자,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해보자. 자, 보세요. 자, 요거에서 0 된다는 말은 x의 n승이 8이거나 2n승이 8이는 거잖아. 그치?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근의 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든 실근을 생각을 하실 때는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해, 그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8이니까 양수인 건 정해져 있잖아, 그지?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알아내면 돼, 그렇지?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n이 홀수일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n이 홀수라면 여기서 나오는 그는 x가 n분의 8 요거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홀수면 이게 짝수니까 짝수에서 발생되는 거 뭐 있죠? 이렇게 두 개 있겠지. n이 홀수든 짝수든 이건 무조건 짝수니까. 그럼 짝수 중에서 양수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존재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요 녀석은 n분의 8이 8의 n분의 1승이고 얘는 플러스가 하나 있을 거고 2n분의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을 거니까 8의 이렇게 하나가 있겠지. 되니?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곱이라는 것은 이거일 거고 얘네들을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8에 하고 얘네들의 합이죠. 그러면 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인데 2n분의 1을 두 개 더하시면 n분의 1 그러면 n분의 2겠다. 됐지?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일 때 그러면 마마를 뿔뿔로 바꾸시고 얘를 2로 바꾸면 2의 3승이니까 n분의 6승 얘는 2로 바꾸면 2의 제곱 그러면 n분의 6이 2랑 같아야 되니까 n이 몇이겠다? 3 나오겠죠. 됐니? 그리고 처음 시작을 n을 홀수일 때라고 풀었으니까 홀수가 나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됐니? 좋아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n이 짝수일 때 짝수일 때로 가버리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얘가 짝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어차피 짝수였으니까 얘는 똑같아.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모든 근에 곱하면 얘네 둘 해서 다 곱하는 거잖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 나오겠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거는 곱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다 곱하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맞지 않지. 그래서 짝수일 때는 만족하는 값이 없습니다. 홀수일 때밖에 만족하지 않고 홀수일 때 딱 n이 3일 때만 만족하겠다. 할 수 있겠니? 전형이 결국 뭐예요? 아까 전에 했던 그거죠. x의 n승에서 a 되는 거 x의 n승에서 a 되는 거 해서 짝수 홀수 나누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그거 했던 거겠죠? 그 내용의 심화 버전들입니다. 심화 버전들. 2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서요. 지수의 확장에 있는 문제들은 거기 다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 별이 없죠. 그래서 거기는 다 계산 문제니까 뛰어넘고요. 물론 여러분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아시죠? 풀어 오시고 유형 5번도 다 계산 문제예요. 거기 다 계산 문제여서 계속 뛰어넘고요. 거기 이제 유형 6번에 있는 것도 지수법칙 X는 계산 문제들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7번 거듭 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는 녀석 요거 한번 해보자. 유형 7번 거기 A78번 한번 풀어볼까? 78번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건 별로 안 어렵죠.
저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걸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분이면 풀 것 같은데. 자, 다 하셨을 듯하니 한번 해봅시다. 넓이가 이거고 한 변의 길이가 이거면 정사각형이니까 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이 넓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fn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길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겠다. 그죠?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이 합칠 수 있죠. 그러면 2n이잖아. 64는 2의 6승이고요. 얘는 둘이 합치면 2n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의 n분의 3이야. 그치? 결국 2의 n분의 3이 fn이야. 그러면은 f의 4하고 f의 12를 곱해봐라 라는 말은 f의 4 여기 f의 12는 4하면 2의 4분의 3과 곱하기 12하면 2의 12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이네. 그러면 2의 1승이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만한가요?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지수법칙의 활용 뭐 이런 것은 계산이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지수법칙의 활용 10변형이 있는데 변형이니까 한번 해볼까? A의 89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나왔죠?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나와가네. 얘만 좀 보면 되겠다.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뭔가 헤매고 있거든. 왜 뭔가 헤매고 있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분의 1로 바꿔보세요. x는 하면 어떻게 되죠? a는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x분의 1 쓰면 그거 있나? 이걸 뭘 좀 잘못 바꿔놨는데? a의 x승이 7이잖아. 7의 x승이 a인데요. 거기서부터 좀 이상했고
아니니? 오른손이야? 양손. 아 양손이 오 신기하다. 우와 양손 쓰네. 자 해볼까요 여러분? 제 그 어릴 적 친구 중에서 양손잡이가 있었는데 걔는 장점이 뭐냐면 밥을 양손으로 먹어. 이렇게 먹더라고. 밥을 양손으로 먹어. 양손잡이여서. 그래서 야 너는 대단하다 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양손잡이여서 대단하군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봐라. A의 X승해서 7이잖아. 우리가 뭐는 뭐 해서 지수함수에서 뭐는 뭐 꼴은 항상 이렇게 바꾸는 게 시작이에요. 여기 시작이에요. 그러면 B의 2y가 7이라면 B는 하면 7의 2y분의 1이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양변에다가 어떤 걸 해준다고 생각을 하냐면 x분의 1승을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날라가잖아. 그럼 왼쪽은 a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7의 x분의 1승이 되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c의 3지가 c는 하고 7의 3지분의 1이죠. 여기까지 적어놓고요. 구하라고 하는 걸 쓱 보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걸 쓱 보시면 이게 x분의 1로 더하기 y분의 3 더하기 g분의 2야. 이거 구하라는데 자, 잘 생각. x분의 6을 해야 돼. x분의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x분의 6을 한다는 말은 여기다가 6을 집어넣고 싶은 거지. 분자에다가 그 6을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양변에 그치 얘를 6을 곱하고 싶은 건데 곱한다는 것은 지수에다가 6을 곱하려면 어떻게? 6승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니? 이렇게 해주면 이 왼쪽이 a의 6제곱이 7에 하고 x분의 6승 이렇게 딱 되는 거란 말이지. 됐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y분의 3을 하고 싶어. y분의 3을 하고 싶으면 위에가 몇이 오면 돼? 6이 오면 되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6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6이겠지. 6하면 g분의 2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합이니까 지수들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곱하시면 지수들끼리 더하기잖아. 곱하시면 A의 6승이랑 B의 6승이랑 C의 6승을 곱하면 7의 X분의 6과 7의 Y분의 3을 곱하니까 얘는 더해지고 얘도 더해지겠지. 따라와요? 근데 우리 ABC가 49라는 걸 알아. 얘는 7의 제곱이야, 그지? ABC는 7의 제곱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보시면 ABC의 전체 6제곱인데 ABC는 7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의 6제곱이잖아. 따라오시지. 그러면 얘랑 얘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7의 14승 그리고 여기는 7의 요렇게인데 요만큼이 얼마나 똑같아? 얘네들의 곱과가 12, 이거 12승 얘네들의 곱과가 같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12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나요? 아 벌써부터 걱정이네. 여러분이 그 한 단원을 안 풀어올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그걸 다 풀어와야 할 텐데 덜 풀어올까봐 지금 벌써부터 지금 걱정이 되네요. 아니겠지? 다 풀어올 거야, 그치? 그래서 꼭 성실하게 다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A의 96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유형이 A의 96.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바로 해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의 A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를 구하라거든. 그러니까 4의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위아래에다가 2의 A승을 위아래에다가 곱하세요. 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만나면 4의 A지.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나면 마이너스 1이지. 얘네 둘이 만나면 4의 A지. 얘네 둘이 만나 이거 어디갔지? 이거 마이너스지. 얘네 둘이 만나면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거를 여기다가 곱하시면 4의 A 플러스 1이 빼기 2 곱하기 4의 A 플러스 2고요. 3 곱하기 4의 A가 1이라서 4의 A는 3분의 1이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의 A와 4의 마이너스 A는 3분의 1과 3의 합이니까 3분의 11이죠. 할 수 있겠나요? 혹시 계산이 어려우세요? 요건 할만해? 할만해? 지연아 할만하니? 뭐야 왜 대답이 시원찮아? 어디가 안 돼? 천천히 다시 보면 할 수 있어. 아이 빨리 지금 얘기해보세요. 천천히 다시 볼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알려줄 테니까 빨리 얘기해봐.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요? 어디가 안 돼요? 어디가 안 돼요?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알려주는 게 제일 편하니까 빨리 얘기해보세요. 아, 되는 것 같아요. 너 안 되는 얘기가 된다고 한 거지. 아니, 진짜. 돼요? 아 이거 찝찝한데. 현정이는 어때요? 다 돼요? 괜찮아요? 이거 푸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래요? 뭔가 찝찝하지만 뭐 일단 지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그 숙제 해오는 것과 나중에 이제 클리닉 해보면 알겠죠. 과연 잘 알고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그 따라오는 것 같아만 보이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질문하고 이런 거를 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가보자. 우리 다음 거 할 거는 A 101이야. 101번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이렇습니다. Pn이 3의 n은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게 P1 곱하기 P2 곱하기 P의 2010이거든요. 한다 하면요. 이게 P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3에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곱하기를 하면은 지수끼리 합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수가 그래도 요거 하나는 적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니까. 곱하기 3에 P에 3 집어넣으시면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고 P에 2010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3에 2011 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 그 부분분수 분리 아시죠? 부분분수 분리로 갈 건데 얘는 그러면 3에 지수들끼리는 모두 더하기가 될 거고 얘를 부분분수 분리하시면 1 빼기 2분의 1 위에 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 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짜자자자 해서 그 다음 거는 2010분의 1 빼기 2011분의 1 그러면 이 녀석의 계산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3에 1-2011분의 1은 2011분의 201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A 101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A의 103인데요.
해볼게요. 자기장의 색이 B는 기본식이 이래요. 이렇게. 자,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I는 안 건드리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까지 거리 X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고 했대. B1 하자. B1을 두 개에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이고 2분의 3이지. 그 다음에 K에다가 I는 I0로 건드리지 않겠다. 맞지? 그래서 X는 X1이고 R은 R1이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X1이랑 R1이랑. 됐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이가 3의 R1인 원형 도선 중심에서 수직까지 3의 X1. 자 그러면 3의 R1이랑 3의 X1 집어넣어보자. B2는 2배에 3의 X1 집어넣으면 9의 X1의 제곱 더하기 3의 R1 집어넣으면 9의 R1 제곱에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에 I0에다가 3의 R1 3의 R1의 제곱이니까 9의 R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알아보시죠. 자, 일단 그거라고 하는 게 뭐냐면 B1분의 B2의 값은 입니다. B1분의 B2 한번 해봅시다. B1분의 B2를 하시면 이거가 여기 있죠. 2에 B1분의 B2 이거 약분 한번 해볼까? 날라가고 K 날라가고 I0 날라가고 R1 제곱 날라가고 그쵸? 자 남는 거 한번 적어보자. 요렇게 아이 아까워라. 눈빛이 더 없네. 얘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분모가 될 거니까 분모가 9에 여기 좀 할까? 9에 X1의 제곱 더하기 9에 R1의 제곱에다가 2분의 3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분자가 될 거니까 9가 앞에 있고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에다가 2분의 3 맞나요? 여기서 이 9를 묶어내고 싶어. 9를 묶어내면 9가 바깥으로 나가면 2분의 3승이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9의 2분의 3승이 여기다가 9의 2분의 3승이 여기 붙는 거야. 맞니?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났더니 얘네 둘이가 똑같으니까 날라가지. 그럼 이제 남는 게 결국 뭐야? 9의 1승에서 9의 2분의 3승을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9의 1승에서 2분의 3승을 나눴으니 9의 빼기 2분의 1승이지. 9의 빼기 2분의 1 몇이죠? 10의 몇이죠? 몇이죠? 빼기 2승이면 그렇게 빼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뭐예요?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분수하고 마이너스 있으면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하세요. 마이너스를 먼저 계산하라는 말은 마이너스는 항상 마이너스가 안 붙은 거 분의 1이야. 마이너스가 없는 녀석은 9의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9의 2분의 1의 9분의 1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9의 2분의 1을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9의 2분의 1은 루트 9잖아. 그러니까 3이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1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3이고요. 103이 마지막 유형. 이어서 뒤쪽에 있는 실생활 문제들을 후루루루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생활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거기 그 식에다가 막상 이게 문제가 엄청 길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막상 이제 식 넣어가지고 한 2개쯤 넣은 다음에 거의 대부분 나누기 하라는 거라서 약분하고 나면 금방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우리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경찰대 3사까지 뭐 굳이 할 필요 있나 싶고요. 1등급 마스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저까지 A에 113까지. 오케이. A에 113까지. 요거를 일주일 뒤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이 시간에 해오시면 돼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